남편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움직였다. 오늘이 딱 1년이 됐어요. 제 아이가 사라진 것이. 밤마다 딸이 엄마하고 부르는 꿈을 꿔요. 잠에서 깨면 옆자리는 비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믿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에요. 제 자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아이의 엄마였던 제가 딸이 어디 있든 아니 지금도 엄마입니다. 3년 전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평범한 주부였어요. 딸은 그 당시 3살이었죠.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중소기업 대리였어요. 저희 집은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습니다. 넌 우리 아들한테 과부네. 딸이 뭐가 중요해. 아들은 낳았어야지 딸을 낳는 게 늘 못마땅하셨죠.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입버릇처럼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집안을 이었어 라고 하셨죠. 그럴 때면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여보,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줘. 난 딸도 아들이나 똑같아 라고 하며 위로를 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운명은 잔인했어요. 2년 전 어느 겨울날 회식 자리에서 뇌출혈로 남편이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수술은 6시간 걸렸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우리 아들 통곡하셨어요. 당연했죠. 아들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분노와 원망의 눈빛이 평소와 다른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어떻게 3살짜리한테 설명해야 할지. 아빠가 영원히 안 온다고 말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안고 갔어요. 할머니 집 갈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응, 좋아. 그래, 착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 며느리 남편 보험금 받으면 재혼하겠지. 애 데리고 재혼하긴 힘들 텐데 어머니가 불쌍하지. 아들 잃고 친척들이 모여서 속닥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저를 째려보면서 남편을 죽인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뭐가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했겠어. 너 먹여 살리려고. 어머니, 입 닥쳐. 내가 복도 없는 여자야. 우리 아들 죽였어. 저도 남편을 사랑했는데, 저도 슬픈데, 장례식장에서 싸울 순 없어서 참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이 나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서윤이 좀 데리고 나가서 밥 먹이고 올게. 네, 어머니. 서윤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응, 엄마. 딸이 손 흔들며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발인이 끝나고 화장까지 마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안에도 시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시어머니 집으로 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를 계속했어요. 10번, 20번, 30번 안 받으셨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친손녀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이제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너도 재혼할 거잖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장난치시는 거죠? 제 딸, 어디 있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 딸이 시어머니한테 납치됐어요. 납치라고요? 가족이 데리고 간 거 아닌가요? 제 허락 없이 데려갔어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가족 간 문제라서 강제로 데려올 순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분과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 전화도 안 받는데요. 시어머니 집에 매일 찾아갔지만 문은 계속 잠겨 있었고 이웃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 짐 싸서 어디 가든 걸 봤다고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 안 하던데. 시댁 친척들한테 연락했어요. 서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 제 딸이에요. 제가 키워야죠. 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조카 죽게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저를 적으로 봤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이 양육권은 친권자인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이를 숨기고 있다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경찰이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 간 문제는 민사 영역이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듭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남편 보험금을 받은 돈으로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시어머니 위치를 추적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가 마른 시간이 흐른 한 달 후 탐정이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방 시골 마을에 있다는 말에 바로 달려갔어요. 5시간 걸렸어요. 직접 차를 몰고 작은 시골 마을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문 열어요. 내 딸 내놔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서윤아. 엄마야. 엄마 왔어.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뭐하러 왔어? 서윤이 데리러 왔어요. 제 딸이에요. 내 딸. 우리 손녀야. 우리가 키울 거야. 법적으로 친권은 저한테 있어요. 서윤이 내놔요. 안 돼. 넌 재혼할 거잖아. 손녀한테 새 아빠 만들어줄 거잖아. 무슨 소리예요? 전 재혼 생각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젊은 여자가 혼자 살 리가 없어. 시어머니 눈엔 광기가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서윤이 보내주세요. 안 돼. 문을 닫으려 하셨어요. 저는 문을 붙잡았어요.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서윤아. 엄마야. 엄마. 서윤이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잡아당겼어요. 가지마. 할머니랑 있어야 해. 싫어. 엄마. 엄마.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여기 아동 납치 사건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여자가 제 딸을 납치했어요. 납치라니요. 할머니가 손녀 데리고 있는 건데요. 제 허락 없이요. 친권은 저한테 있어요. 경찰이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며느리가 재혼하려고 해요. 손녀를 새 아빠한테 맡길 순 없죠. 재혼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경찰은 난처해했어요. 일단 친권자가 어머니시니 아이를 데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드디어 딸을 안았어요. 엄마. 그래, 서윤아. 엄마가 데리러 왔어. 딸은 살이 많이 빠져 말라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밥 안 줬어. 엄마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양육권 청구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이길 수 있어요. 친권은 어머니한테 있으니 유리합니다만 시어머니 측에서 양육 부적격 주장을 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한테 문제 없어요.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공격했어요. 이 여성은 생활력이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요. 남편 보험금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곧 바닥날 겁니다. 일자리 구하면 되죠.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까? 일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요. 할머니가 직접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분노했어요. 할머니는 아이한테 밥도 안 줬어요. 학대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서윤이가 직접 말했어요. 아이의 말은 증거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재판은 제 예상보다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는 완벽하게 준비했더군요. 저는 연금이 있으며 집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젊으니 곧 재혼할 겁니다. 그럼 아이는 새 아빠한테 학대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제 아들의 유일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키워서 우리 집안을 이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피고 저는 어떻습니까? 서윤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았고 3년 동안 키웠어요. 엄마는 저예요. 판사는 고민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자의 친권을 인정하나 원고 시어머니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이겼어요. 일단은. 하지만 면접교섭권. 시어머니가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안했어요. 매달 한 번 면접교섭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데려갔어요. 딸은 갈 때마다 엄마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서윤아, 법원에서 정한 거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셔. 할머니, 무서워.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법원 명령이었어요. 어길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딸을 데려간 후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서윤이 데려다 주세요. 아직 시간 안 됐어. 약속 시간 지났어요. 조금 더 있다 갈 거야. 3시간이 지났어요. 6시간이 지났어요. 밤이 됐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면접교섭 시간을 위반했어요. 다시 연락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서윤아, 괜찮아? 응.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 뭐? 엄마가 아빠 죽게 만들었대. 할머니가 그랬어. 아니야, 서윤아. 그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진짜 사랑한대. 엄마는 곧 나버릴 거래. 시어머니가 딸을 세뇌하고 있었어요. 다시 변호사를 만났어요. 면접교섭 금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명백한 학대 증거가 있어야 해요. 세뇌는 학대 아니에요. 증명하기 힘들어요. 저는 선택했어요. 다른 도시로 멀리 이사를 갔어요. 주소를 숨겨 시어머니가 찾지 못하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딸을 지키는 게 먼저였어요. 딸은 5살이 됐어요. 딸은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안 와, 서윤아. 왜? 할머니는 멀리 계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가끔씩 시어머니한테서 전화로 내 손녀 내놔 합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법대로 하자. 면접교섭 방해죄로 고소할 거야. 하세요. 전 딸을 지킬 거예요. 라고 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딸이 묻죠. 엄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서윤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정 싸움은 계속될 거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이는 제 딸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법을 이용하고 협박해도 제가 키울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길 수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어겼어요. 엄마니까요. 오늘도 서윤이가 제 품에서 웃고 있으니까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딸.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제가 싸우는 이유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아이는 안전하길 바랍니다.